분자의 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그들의 성질을 알아본 다음에 간단한 내용 정리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를 어떻게 이제 판단을 해야 하냐면 우리가 결합의 극성 정도를 이제 쌍극자 모멘트라고 해서 이제 화살표로 표시를 했었는데 그 쌍극자 모멘트는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는 물리량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벡터라고 부르는데 힘이랑 이제 유사하게 취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판단은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냐, 합이 0이 아니냐를 가지고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자의 구조가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열심히 배우셨을 텐데 극성, 무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분자가 어떤 구조를 가지는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합칠 때,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를 합칠 때 이제 여러분이 중학교 때 힘 합성에서 평행사변형을 그리면서 합쳤던 것처럼 유사한 방식으로 이제 합쳐서 0이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극성 분자를 먼저 보게 되면 이제 원자 두 개가 만나서 결합을 하는 이원자 분자의 경우에는 쌍극자 모멘트가 이제 하나밖에 못 생겨요. 많이 생겨도. 그래서 이제 극성 공유 결합을 하게 되면 무조건 극성 분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원자 분자의 경우에는 분자 구조를 통해서 판단을 해야 해서 이제 그림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HCl이고요. 네, 이것은 이원자 분자의 극성 공유 결합이기 때문에 극성 분자입니다. H2O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H에서 O 쪽으로 이제 향하는 화살표가 양쪽에 두 개가 생기는데 이거를 이제 그려보게 되면은 둘을 합치면은 이제 없어지지 않고 위쪽 방향으로 가는 쌍극자 모멘트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물은 극성 분자가 되는 것이고 암모니아의 경우에도 이제 얘를 그림으로 직접 그려보시면 위로 가는 방향으로 이제 합쳐지게 돼요. 그래서 NH3, 암모니아도 무극성이 아니라 극성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구분형 구조, 그리고 이렇게 삼각뿔 구조는 극성 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무극성 분자의 경우에는 이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여기서는 0이 돼야 되는데 이 이원자 분자의 경우에는 그러면 두 개밖에 결합을 안 하기 때문에 아예 쌍극자 모멘트가 없어야 이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겠죠. 그래서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하는 이원자 분자는 무극성 분자로 이제 취급을 할 수 있고 다원자 분자의 경우는 역시 분자 구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직선형, 정삼각형, 정사면체의 구조를 가지는 분자들이 무극성 분자인 경우가 많고 이제 극성 공유 결합이 있어도 무극성 분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분자 구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탄화수소의 경우, 그러니까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화합물의 경우에는 이제 탄소와 수소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둘로만 이루어져 있는 물질의 경우에는 무극성으로 주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H2의 경우는 쌍극자 모멘트 자체가 아예 없고요. 그 다음에 BF2 같은 경우는 이제 베릴륨에서 플로린 쪽으로 가는 쌍극자 모멘트가 이제 양쪽에 생기게 돼요. 그런데 이제 두 화살표가 정반대를 향하고 있고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보시면 합치면 없어집니다. CO2도 이제 결합만 이중 결합이지 BF2랑 이제 같은 상황이고요. BCl3의 경우에는 이제 붕소가 삼각형, 정삼각형의 꼭지점에 있게 돼요. 꼭지점이 아니라 무게 중심에 있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를 그려서 다 합쳐보면은 이것도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쌍극자 모멘트를 그려서 합치는 것은 손으로 한번 그려서 확인을 하는 것을 이제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메테인은 정사면체 구조인데 역시 쌍극자 모멘트를 다 합치면 0이 돼요. 사실 메테인은 탄화수소이기 때문에 그냥 무극성이라고 봐도 되지만 이제 H가 Cl, F 이렇게 전기 음성도가 더 큰 물질로 바뀌더라도 똑같이 정사면체이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정사면체 합이 왜 0이 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림을 이제 살짝 틀어서 그린 건데 정사면체는 이제 정육면체의 한 가운데 점을 두고 저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 정사면체를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분자들에 의해서 생기는 파란색 쌍극자 모멘트를 합치면 이제 수직 방향에 쌍극자 모멘트가 하나 생기고 위쪽에도 똑같이 해주시면 이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게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합치면 0이 돼요. 그래서 H 말고 Cl이 4개 달려있는 CCl4 같은 경우도 역시 무극성 분자입니다.
그래서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알아봤는데 이제 그러면 성질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전기장 속에서 어떻게 배열을 하는가인데 이제 전기장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을 걸어주는 거예요, 양쪽에. 그러면 극성 분자는 상대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적인 이제 힘에 의해서 규칙적인 배열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무극성 분자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불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극성 분자는 이제 대전체에 끌린다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전기장 얘기와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풍선을 그러니까 풍선에 마이너스 극이 되도록 만들어 놓고 이제 물을 떨어뜨린 다음에 풍선을 물에다 갖다 댔을 때 이제 물이 풍선 쪽으로 끌려오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한 것인데,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갖는 풍선을 갖다 대게 되면 이제 물 분자에서 상대적으로 플러스인, 그러니까 수소 쪽이 이제 풍선을 향하게 되면서 그 둘 사이의 인력으로 이제 물이 끌려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는 서로 이제 끼리끼리 섞이게 돼요. 그래서 극성은 극성에, 무극성은 무극성에 잘 섞이게 되는데 이제 예시를 한번 보시면 에탄올의 경우에는 극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극성 분자인 물과 잘 섞이게 됩니다. 그런데 헥세인은 이제 무극성이기 때문에 이제 물과 잘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극성과 무극성을 같이 놓게 되면은 서로 안 섞이고 층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리면 물과 헥세인이 이렇게 섞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사이화탄소도 대표적인 무극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사이화탄소와 물을 이제 같이 놓게 되면 역시 섞이지 않고 층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에 이제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는 녹는 점, 끓는 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극성 분자가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더 높은데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녹고 끓고 하는 것은 이제 고체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이렇게 상태가 변화하는 것인데, 상태 변화는 아마 옛날에 배우셨듯이 이제 분자 사이의 인력을 끊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녹는 점이 높고 끓는 점이 높다는 것은 이제 분자 사이의 인력이 더 세가지고 끊기가 더 힘들다는 얘기인데, 극성 분자의 경우에는 무극성 분자에는 없는 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극성 분자에서 분자 간의 인력을 끊기 위해서는 이런 전기적 인력까지 같이 끊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제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무극성 분자에 비해서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무조건 극성 분자가 더 높은 게 아니라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에만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극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더라도 분자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는데 이제 그것이 분자량과 관련이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제 극성이냐 무극성이냐에 따른 차이만 보기 위해서는 분자량을 비슷한 경우로 제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학 2에 가시면 조금 더 자세히 배울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정리하자면 이제 분자의 극성의 여부는 이제 분자 구조와 그 분자 구조에 따른 쌍극자 모멘트의 합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고, 그래서 화살표도 많이 그려봤죠. 그 다음에 극성 공유 결합이 있어도 무극성 분자인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CO2나 BF3 같은 경우, 그리고 CCl4도 제가 말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이제 분자가 대칭적인 구조를 갖는 경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극성 분자는 전기장 속에서 일정한 배열을 하고 대전체에 이끌린다는 것을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분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극성은 극성끼리,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잘 섞이는 성질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에는 이제 극성 분자가 조금 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이제 금요일 날 수업 시간에 극성에 대한 실험을 할 텐데 그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